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돈의 속성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 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님 얘기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현재 전 세계 약 4,000개 매장에 약 10,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요. 1987년에 대학교 중퇴 후 미국에 건너 여러 가지 사업을 전전하다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5년에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을 인수한 후에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을 통해서 매출 1조 원이 넘는 그룹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돈을 벌게 된 노하우와 함께 돈에 대한 인식과 독특한 철학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돈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는 것인데요. 돈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악마적 또는 부정적인 요소 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나 천사적인 요소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이다. 어떤 돈은 사람과 항상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돈과 서로 존중하며 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생기면 그에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라고 하면서 투자의 개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리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달리다.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달리로 붙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복리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복리가 이제 내 편이 있을 경우에는 좋은데 만약에 거꾸로 이 복리 개념을 채무이자에 적용해서 갚아야 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그래서 내가 투자했을 때의 복리와 빚을 졌을 때의 복리에 대한 인식의 다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복리를 내 편에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이런 복리에 대한 이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당신이 그래서 복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리 개념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투자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좀 예로 들고 있죠.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워렌 버핏의 말을 좀 인용하고 있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그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입니다. 또 하나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이제 폭락을 낳게 되고요. 그러한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은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거는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자가 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건가? 거기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안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했다 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시점을 자수성가를 건널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세 은퇴 시점 정도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투자해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기는 그렇고 방법은 뭐가 되겠나? 죽으라고 전략해서 종작 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본이익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노동으로 받는 월급보다 많아지는 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경제 전문가도 경기를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는 과거의 데이터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가 데이터에 함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칙이 없으며 예상외 일이 매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별 투자 자산이나 회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아야만 되고 또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반대로 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시장보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이제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여기입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그 나쁜 운이 반복된다면은 이는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규칙한 거죠. 불규칙한 거지만은 이게 반복된다면 이는 실력이고 습관이다. 그래서 좋은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찰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들고 있는데요. 가위바위보 할 때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남자랑 가위바위보 할 때는 볼을 내고 여자랑 가위바위보 할 때는 바위를 내면 확률이 올라간다.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바위를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관찰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제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피를 짜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고 살기로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해서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거 투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서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주식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길 때 오히려 대마불사로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1등의 기업을 골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을 사게 되면은 공부하는 게 달라진다. 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저절로 눈이 가게 되고 경제 용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간 꾸준히 모으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은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주주총회도 한번 참석해보고 사업보고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이 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그 시기는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이분이 중요시하게 얘기는 자본이 본인의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 독립기념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주식투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부자냐? 어디를 부자로 봐야 되냐? 그럼 부자의 기준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다.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약 540만 원 정도를 넘는 비근로소득이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은 20억이 넘는 자산이나 부동산, 금융자산이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이다. 이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20억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평균 소득 이상의 금융소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부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5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또 여전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100억을 가졌어도 2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서면 100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교를 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는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욕망 억제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을 경우 그 본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태도를 하나 예시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단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메일부터 확인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메일 확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청들을 보고 메일 확인이 끝나면 사이트가 신문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나 여러 가지 신문들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경제 사이트를 쭉 본다고 합니다. 경제 사이트, 야후 파이낸스라든가 블룸버그 이런 경제 사이트를 한번 쭉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면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매물 사이트라든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검색을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식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지혜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 여기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1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돈에 대한 개념, 투자의 기본 원칙, 주식 투자에 대한 예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번 2편에서는 금융위기 시의 대응 방법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또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등 더 많은 좋은 내용들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은 일단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고 2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